자, 본사 3, 준중. 준자 왼쪽에 나무 목자 있는 거 보여요? 네. 이게 술동이에요, 술동이. 옛날에 술동이 뭐를 만드는지 알죠? 보크통, 나무. 이걸 따라 마실 때는 사기 그릇 같은 데 먹는데, 그 나무에서 이렇게 향도 배이고, 뭐, 공기도 통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나무 동에다가 술을 담았어요. 준중은 술동이에요. 술동이가 피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해가 아해가 아예. 소동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주가는 뭐겠어요? 술집. 술집에 술을 주문하여. 그런 뜻인데, 야, 애기한테 술 심부름 시키는 걸까요? 그럼 아니에요. 아까 양반 이외에는 평민 이외 노비를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그랬죠? 개돼지 취급한단 말이에요. 노비를 아이라고 얘기해요. 양반은 어른이라고 하고요. 이래요? 상점, 양반이에요. 아이, 종을 뜻해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술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고요. 종에게 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애기가 술동을 이고 가요. 애기가 이고 갈 리가 없잖아요. 종이 이고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소동 아이에게 그 말은 사실 종에게예요. 종에게 술집에 술을 주문하여 얼우는 막대 짓고 아이는 술을 내고 데리고 되죠. 어른이 누구예요? 하자, 양반. 양반은 지팡이를 짚고 가고 아이는 누구예요? 종. 종은 술동이를 메고. 그래야 이해가 되죠? 애기가 술동이 가겠어요. 안 되죠? 미음, 아까 앞에 소요, 음영 무슨 뜻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소요는 거닐다. 음영은 낮은 읍조리다. 한번 찾아보세요. 소요, 음영. 소요는 거닐다예요. 음영은 낮은 읍조리다예요. 다시 와보세요. 미음, 완보.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미음, 음자 보세요. 음자. 아까 음이 뭐였어요? 읍조리다. 미는 미풍, 미약하다 뜻도 미예요. 나지막하게 얕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지막하게 읊으면서 완보. 보자는 알지 않을까? 걸음 보자. 천천히 거닐다. 예요. 아까 소요음영은 자 굳이 이런 건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 않다만 소요 음영 미음 완보. 완보가 천천히 거니는 거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고 음영 나지기 읍조리다. 미음 나지기 읍조리다. 이렇게 같은 거예요. 한자가 뒤집어졌죠? 뜻은 같아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 그냥 지워버릴게요. 저 되죠? 다른 필기할 게 있을 거니까. 자.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그냥 거기 있는 대로 할게. 어린 아이에게 종에게 술집에 줄을 주문하여 상전은 지팡이를 짚고 종은 술동이를 메고 시조등을 읊조리며 천천히 거닐어 시냇가에 혼자앉아. 아까 공간이동 1번 뭐였어요? 찾아보세요. 집 주변에 살인문이 있었잖아요. 12가 1번이었죠? 그럼 찾아보세요. 12.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정자로 갔어요. 그 다음에 정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대요? 시냇가. 3번이 시냇가 메모치시고 공간이동 3번이에요. 공간이동 3번. 여기 지금 시상 전개 방법 무엇에 따른 시상 전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이거 질문을 자, 얘들아.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점프라는 뭘까? 공간이 이동하면서 시간 흘러갈 거 아니에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적인 흐름이 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 전개라고 해서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반드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인정이 되죠? 편이 의아한 거 있어요? 응? 신의 먼저 한다. 명사. 밝은 명자인데 깨끗한 모래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깨끗한 모래. 조한. 이거 외우세요. 좋은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요. 밑에 있는 모래까지 보이는 거예요. 맑은 모래가 보이는 깨끗한 물. 그래. 잔을 씻어 부어서 들고 청류 푸른 물을 두고 보니 떠오나니. 자, 이거 끝에 이가 대명사에 해석하면 떠오는 것이 도화 프로그마. 이 사람 지금 뭐 봤어요? 도화 봤어요. 여러분 혹시 도화가 복숭아꽃이에요? 복숭아꽃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봄, 봄새. 공간. 계절은 봄이에요. 또 이게 고전 작품에 나오는 거예요. 도연명, 무릉도원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 도가 무슨 도자예요? 이게 복숭아 도자예요. 응? 신선이 사는 것이 유토피아예요. 동양적 이상향이 무릉도원이에요. 응? 그럼 도화를 보고 무릉도원을 떠올리게 되건 좀 이따가. 그럼 도화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무릉도원을 떠올렸으니까 얘가 뭐에 매개? 뭔가를 떠올리게 연상의 매개. 연상의 매개.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릉 있잖아요. 무릉에다 화살 붙여도 되는데 썼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복숭아꽃을 보고 신선들의 세계인 무릉도원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있는데 화자가 이렇게 가고 있었던 여기에 복숭아꽃이 흘러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복숭아꽃이 흘러오면 여기에 지금 복숭아꽃이 있겠죠? 그 복숭아꽃이 핀 무릉도원이 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경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신선이 사는 보신 것처럼 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가볼게요. 흐름을 알고 가볼게요. 청육 맑은 물을 두고 보니 떠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매. 얘들아,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마운틴, 그죠? 요거는 다르게 생겼죠? 들판이에요.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산으로 했었을까? 들판을 했죠? 저 들판이 길 거이고 거기인 이렇게 거기인. 거기가 어디예요? 무릉도원이 가까운 것 같네. 저 들판이 거기인가? 이랬어요. 거기가 뭐예요? 무릉도원. 되죠? 까지 끊었고요. 송각 소나무 사이로 난 새는 좁은 새자. 로는 길로자예요. 소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을 통해 두견화 전설 한 번쯤 제가 얘기했나요? 한 것 같은데. 중국에 두웅가고 하는 황제가 있었대요. 근데 와이프가 여보 이제 정치 좀 너무 힘드니까 손 좀 놓으시고 좀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여행도 다녀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일을 오빠한테 맡기고 우리 오빠한테 맡기고 우리 여행 다녀 이렇게 한 거지. 한 달 넘게 2달 넘게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해 준 적 있나요? 그랬더니 바보죠.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역적이 안 나타나겠어요? 오빠가 나라를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해. 그래서 죽었고 무덤에 묻혔는데 어느 날부터 어떤 새가 날아오더래요. 그 새가 피눈물을 흘리며 온더래. 그 새가 부견새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쩍새. 많이 들어보셨죠? 적동새 같은 말이에요. 그 부견새가 흘린 피를 먹고 자란 꽃, 그게 두견화예요. 좀 슬프죠? 응? 자, 근데 여기서 그런 걸로 한 거 아니에요. 보통은 부견새가 나오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해요. 꽃은 이건 새가 아니고 꽃이잖아요. 두견화 진달래꽃이에요. 자, 그냥 설명했으면 좀 졸린 것 같아서. 자, 부치 들고 부여잡고예요. 근데 이것도 모의고사 나온 거예요. 써볼게요. 자, 부치 들고는요, 꽃을 들고 가는 것 X. 아닌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꽃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갈 때, 좀 험준한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죠? 바위라던가 이거 나무 둥지 잡고 밀고 잡고 올라가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두견화를 잡으면 뽑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나왔어요. 두견화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부여잡고예요. 부여잡고. 진달래꽃을 부여잡고 봉두 네모예요. 여기다 질문 다시 할게요. 봉두 네모예요. 봉우리 꼭대기예요. 봉두 네모 치시고 공간 이동 4번이에요. 자, 어진아 좀 힘내자. 몇 분이야? 한 8분 정도? 응? 8분 힘내지. 이거 잘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해봅시다. 가능하면. 봉우리 꼭대기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 말라. 얘들아, 네 글자 한자일 때는 두 개씩 뽑는 거예요. 그 두 개씩 묶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두 개 묶으면 대개는 여러분이 아는 한자예요. 동분서주, 동서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자를 묶으면 여러분이 되게 아는 한자예요. 천천말라, 이거 두 개씩 끊어요. 천과 만은 그냥 수많은 이런 뜻이 수많은. 빼버리면 초락이 되죠? 초락이 뭐예요? 마을. 그래서 천천말라 그러면 수많은 마을이에요. 수많은 마을이 곳곳이 벌어있네, 펼쳐져 있구나. 산 꼭대기에서 아랫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연하, 일휘, 연은 안개, 하는 노을, 일휘는 햇빛이에요. 안개와 노을과 햇빛이 비치는데 마치 뭐처럼 보이느냐? 금수를 재펴놓은 것처럼 보여요. 자, 금수는 비단이. 한자를 요렇게 요거 수건건자 혹시 알까요? 잘 모를까요? 중자 말고 여기 안 붙었어요. 여기 이거 수건건이에요. 요거랑 그다음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요거는 명주시 원래 3에 이렇게 생겼는데 까비가 아니다. 명주시를 원래 그 사면 이렇게 묶어놔요. 이걸 풀어가지고 실패 같은 데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요즘에야 뭐 이런 명주시를 쓸 일이 거의 없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걸 이렇게 사면하는 게 요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 비단을 뜻해요. 그냥 한자는 잘 모르더라도 그 글자는 이런 글자가 들어가서 잘 보시면 돼요. 비단이에요. 금수는 비단이에요.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 들판. 왜 검은 들판이에요? 겨울에는 생명이 다 죽었으니까 풀꽃이 없으니까 검은 들판이 지금은 봄빛이 유여할싸 넘쳐나는구나. 여유가 있구나. 넘쳐나는구나. 다 왔어. 우리 두 줄 하면 끝낼 것 같아. 끝내고 갔어 오늘. 자, 공명, 공을 세워 이름을 나누는 거예요. 공명세무. 공명세무. 공명이 날 띄우고 꺼리고. 꺼래, 싫어해. 이런 뜻이에요. 부기도 날 띄우니. 부기도 날 꺼리니. 얘들아, 내가 있는데 공명이 날 꺼려요?
공명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부교공명을 꺼리면 꺼렸지 공명과 부기가 날 꺼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공명과 부기를 꺼리는 건데 공명과 부기가 나를 꺼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다시 볼까요?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린다. 이거 중요하다. 그 위에다 쓸까요? 밑에 있나? 민들레꽃 예문을 써놨는데 자 거기다가 색깔치 하시면 됐대요. 여러분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킨 표현 찾아서요? 주객전도의 표현이에요. 주객전도.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문은 내신에 나올 수 있는 예문이 대표적인 게 서동이. 우리 서동이 배웠구나. 서동이 선화공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선화공주가 서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서동이 선화공주 좋아한 거죠. 근데 선화공주가 밤마다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주객전도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정지용의 유리창. 아버지가 멀리 있는 별을 바라봐요. 아들을 떠올리면서. 그럼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 아버지가 주체고 객체가 별이에요. 근데 그거를 물 먹은 별 이렇게 표현해요. 물이 어디에 맺혀 있어요? 아버지에게 맺혀 있어요? 별에 맺혀 있어요? 별을 바라보면 아버지 눈에 맺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물 먹은 별 그래요. 아버지가 눈물 맺혀 있다 보니까 별이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표현 뭐라고 한다고요? 주객전도의 표현이에요.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잘 나와요. 공명도 날 거리고 부기도 날 끄니 청풍명월 크게 동그라미 치자. 청풍명월 맑은 바람 밝은 달이에요. 대유법이에요. 두 글자 뭐예요? 뭘 뜻해요? 뭘 계속 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강호가 가라고 그랬죠? 자연인을 잘 하셔야 돼요. 자연이요. 자연 동그라미. 청풍명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풍의 대상인 거예요. 단표는 요거 한자 내신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텐데 단표는 도시락 하나, 표주가 음료수 하나 이런 뜻인데요. 단사표는 줄임말이에요. 누하면 누추한 골목이고요. 이거 외워야 돼요. 단표는 이렇게 나왔나? 1단사 1표만 나와요. 1단사 1표 색깔 칠하시고 그럼 안 써드릴게요. 1단사 1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박주 산책. 박주 다 붙여 쓰는 거예요. 원래는 박주는 엷은 막걸리. 산책은 아까 뭐였죠? 산나무. 단사표도 돼요. 단사표는 적을까요? 1단사 2표는 1자표는 단사표인데 적어드리려고 해서 단사표음. 도시락 하나, 표주박에 음료수 하나 이런 뜻이에요. 자, 2분만 들으시죠. 2분만. 단표도 한번 해서 좋게 말하면 소박한 생활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가난한 생활이에요. 응? 소박한 생활을 할게요. 소박한 생활에도 흩은 해음. 되나구나. 흩은 해음을 아니하네. 흩은 해음을 가리키는 것 두 개예요. 찾으세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허튼 욕심 안 부려. 그 허튼 욕심이라고 할 만한 게 두 개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이렇게 두 개. 화살표를 치시든가 그냥 부기 공명으로 쓰시든가. 한줄로 끝냅시다. 아무타는 아무튼지. 100년 했나? 100년은 100years가 아니고요. 그냥 한평생이에요. 내 일생에 행나 즐거움이 이만들었지아리. 만족하고 있어요? 불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죠? 옆에 쓰세요. 만족, 우리 한자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아니, 이거 알 것 같은데? 안? 가난한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안? 분? 지? 조. 안, 또 다른 안? 빈? 락? 물지. 이렇게 두 개 외우세요. 이건 태도예요. 태도, 화제는 태도. 이만한 너 어찌 하겠느냐? 만족하는 거니까. 자,
어찌하리? 의문문 형식 맞아요? 맞아요. 물음의 형식 맞아요. 서리법 맞을까요? 이것도 서리법 보면 되겠어요. 서리법 쓰세요. 서리법, 영탄법 돼야 돼요?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낙구가 시조 종장하고 같으면 무슨 가사? 낙구가 시조 종장하고 같아. 무슨 가사? 정격 가사. 격식을 갖췄다 그 뜻이에요. 정격. 어우, 야, 덕분에 또 잘했어요. 고생했어요.